그림이 늘지 않는다는 100명. 제가 직접 한 명씩 상담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림체도 전부 달랐어요. 학생, 게임회사 재직자, 5년차 원화가, 40대에 시작하신 분까지. 그런데 상담 기록을 전부 펼쳐놓고 보니까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고민이 100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4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고민에는 가짜 원인이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다들 그 가짜 원인을 붙들고 자기를 탓하고 있었어요. 재능이 없나? 의지가 약한가? 나는 왜 이따윈가? 그림 때려쳐야 되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담 기록을 전부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4가지 고민은 여러분이 그림을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4가지 증거예요. 왜 증거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보시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은 분은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기억해두세요. 영상 끝에서 쓸모가 있을 거예요. 1번, 모작은 되는데 창작은 안 돼요. 상담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100명 중에 거의 모든 분이 이 고민을 쓰셨어요. 보고 그리면 그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그리고 이 고민에는 꼭 죄책감이 붙어요. 자료 보고 그리다 보면 이래도 되나 싶어서 자료를 안 봐요. 실제 상담 내용이고요. 사람들은 이걸 상상력이 부족한가? 창의력이 없나? 재능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방도 이렇게 내리죠. 자료 없이 그리는 연습을 해라. 그쵸? 저는 컨설팅에서 정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으로 보자면 상업 아트는 레퍼런스 계열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작이 아니에요. 좋은 레퍼런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당연한 일이죠. 실무에서 진짜 실력은 자료 없이 그리는 능력이 아니고 자료를 응용해서 창작하는 능력입니다. 프로는 자료를 안 볼까요? 아니요. 어떤 분은 작업 하나 하는데 100장 넘게 찾아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대기업의 프로도 그렇습니다. 또 애초에 저는 신입 때 자료를 안 찾아봐서 아니 네가 뭐라고 천재라고 자료를 안 보냐? 하면서 혼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창작이 안 되는 거는 상상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료를 옮기는 훈련만 했지 이 자료를 응용하는 훈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근육입니다. 제가 컨설팅에서 실제로 내드리는 순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트레이싱, 모작, 비교 이 3가지 흐름을 한 달만 반복해 보세요. 먼저 위에 대고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으로 구조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 그리는 모작으로 눈과 손의 그림 근육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작과 원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게 스스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기 그림을 점검하는 눈이 켜지는 거 고조사토로 유관이죠.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습관 하나 추천. 좋은 이미지를 봤을 때 반드시 귀찮아하지 마시고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레퍼런스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습관은 반드시 미래의 나에게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잘 그리고 싶어서 자료까지 찾아보고 또 죄책감까지 느꼈다는 거는 대충 그리고 싶은 사람은 죄책감 안 느끼죠. 2번, 러프까지는 좋은데 완성하면 그림이 죽어요. 완성을 못하겠어요. 기출 변형들이죠. 러프 때는 너무 느낌이 좋은데 선 따고 색 들어가면 다른 그림이 돼요. 중반부터 흥미를 잃고 완성을 못해요. 시작은 거창한데 뒷심이 빠져서 흐지부지 돼요. 전부 실제 고민들이고요. 어떤 분은 이걸 몇 년째 반복하고 계세요. 이거는 보통 성격 문제로 얘기하죠. 완벽주의자라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끈기가 없다. 그래서 처방이 보통 일단 끝까지 그림을 그려봐라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컨설팅에서 이런 분들 그림을 열어보면 원인이 똑같이 보여요.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을 손으로 뽑아내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완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머릿속에 그려진 완성 그림을 지도라고 할게요. 지도 없이 출발하니까 중반부터 결정할 게 산더미고요. 하나 정할 때마다 앞에 거하고 충돌하잖아요. 그거 다 뜯어 고치다 보니까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거죠. 그림은 처음 느낌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흥미가 식었다 일 거예요. 흥미가 식어서 완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점점 고쳐가면서 흥미가 식는 거죠.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라고 자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배우려고 할수록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긴장감이 내 몸이랑 선이랑 손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치냐고요? 고칠 수 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로움이 잠깐 눌려있는 상태라서 이 콘센트만 다시 딸칵 켜주면 충분히 다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처방 나갑니다. 그림 그리시기 전에 지도부터 그리세요. 작게라도 괜찮아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딱 2가지만 미리 정하세요. 첫 번째, 광원의 위치를 11시나 1시 방향으로 한쪽으로 분명하게 고정을 하고요. 빛이 닿는 면하고 닿지 않는 면을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 2톤 정도면 충분하고요. 익숙해지시면은 3톤, 4톤까지 면을 쪼개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요. 2번째, 비율을 3번 점검하는 습관, 이걸 가지셔야 돼요. 스케치 끝나고 컬러 들어가기 전에 1번, 밑색 채우고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1번, 마무리한 다음에 1번, 이렇게 3번만 짚어도 작업 도중에 은근슬쩍 어긋나는 거를 그때그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 번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붙들고 완성도를 끝까지 끌어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저도 그림 하나에 3개월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가 다음 작업의 기준을 통째로 바꾸게 될 거예요. 러프의 그 처음 느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내가 괴롭다는 거, 자기 자신의 지키고 싶은 맛이 있다는 거, 이게 그림을 그만두면 안 된다 라는 2번째 증거고요. 3번, 그림체가 하나도 안 모여요. 제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그림체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체가 달라요. 이것저것 손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일관성이 없어요. 취향의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무책임한 답입니다. 실제로 15년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체가 없다는 분이 상담에 오셨어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화풍을 만든다는 게 되게 큰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퀄리티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어느새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손에 배는 거, 그게 그림체예요. 그림체가 하나로 안 모이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그리는 양이 적다, 많다 이게 아니고 취향을 구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 예쁘면 이 스타일로 그리고 싶고 저 스타일 봤을 때 예쁘면 저 스타일로 그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자처럼요. 어느 한쪽으로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다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고 다 담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없는 거예요. 컨설팅에서 실제로 시켜보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서 내 그림체로 만들고 싶은 그림체가 있잖아요. 이게 보는 것이 좋은 취향인 건지 아니면 직접 그리고 싶은 취향인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핀터레스트하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그림들 있잖아요. 이걸 살펴보고 정말 그리고 싶은 방향이다 싶으시면 그 스타일을 딱 2주만 모작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스타일인 거고요. 지루한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접는 겁니다. 아셨죠? 질척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잘 그려진 그림이 하나 나왔을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를 기억을 해두세요. 좋았던 순간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자기 스타일을 단단하게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거는 그만큼 보는 눈이 이미 자라 있다는 뜻이죠. 이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4번. 오래 그렸는데 왜 안 늘까요? 가장 아픈 고민입니다. 학생 때부터 15년을 그렸는데 아직도 못 그려요. 재능이 없는 걸까요? 이게 진짜 한 분이 아니에요. 15년 그리셨다는 분이 3분, 유치원 때부터 그리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 다들 재능이라는 단어로 갑니다. 오래 했는데 안 느니까 재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상담에서 그분들의 공부 기록을 열어보면 15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고 또 그리기 싫을 때는 멀리하고 감에 의지해서 그린 1년을 15번 반복한 거예요. 실력은 시간에 비례하죠. 하지만 그림을 그린 시간이죠. 진단하고 교정하고 이런 시간에만 비례해요. 하던 거를 계속 그리는 거는 같은 걸 계속 다시 그리는 거죠. 잘 그려지는 얼굴은 계속 그리고 안 그려지는 손하고 전신 이런 건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미세하게 늘고 못 그리는 거는 영원히 못 그리게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진단 없이 그린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메타인지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대해서는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소식. 재능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진단은 오늘부터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릴 그림의 목적을 딱 하나만 붙여보세요. 책상에 붙이셔도 좋아요. 이번 장은 손을 제대로 그려보겠다. 이게 목적이다. 잘 그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한 그림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세요. 그림은 일직선으로 늘지 않습니다. 이 J커브라고 하잖아요. 계단식으로 성장해요. 한동안 일시정지 했다가 꾸준히 훈련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던 게 슉 하면서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나는 자주 막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빙인가 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실력이 느는 과정이다 하면서 좋아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그리고 종종 이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29살에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해서 30살쯤에 중견 게임회사에 입사하고 지금은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미안. 학원을 잠깐 다니다가 학원에서 중요한 건 잘 안 가르쳐 준다면서 집에서도 네가 그 나이에 뭐 하겠냐 하는 시선도 있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붙들고 그냥 틈틈이 봐줬었거든요. 근데 실력이 쭉쭉 오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 지인이 열심히 진단받은 방향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29살에 시작하는 건 늦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분들 제대하시고 졸업하시면 29 정도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렇게 오래 제자리라고 느끼면서도 결국 그림을 떠나지 못하는 거. 자책은 애정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4번째 증거예요. 4개를 다 봤는데요. 창작이 안 된다. 완성이 안 된다. 그림체가 없다. 늘지를 않는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4개는 사실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체계 없이 그냥 내 감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리다 보니까 쌓아온 시간인 거예요. 자료를 응용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림의 지도를 그려본 적도 없고, 또 취향을 구체화해서 구분해 본 적도 없고,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 마지막에 67명이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들이라고 방법을 안 찾아봤을까요? 다 찾아봤죠. 비싼 학원도 가보고 진짜 상담에서 나온 얘기예요. 독학은 방향이 없어서 헤매고 100명이 이 두 개 사이에 꽉 닫혀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나는 고민 4개 다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게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혹시 여태껏 주변에서 너는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소리를 들으면서 이 걱정 많은 게 성격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자존감이 깎여온 분 계실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걱정이 많다는 거는 예측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천재라는 뜻이죠. 머리가 좋은 겁니다. 준비된 사람, 대충 넘기지 못하는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성실하고요, 꾸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의 절반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포기가 빠른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관두죠. 이런 고민들은 그림을 진지하게, 그림에 진심인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림을 사랑하는 거죠. 막연한 불안이 아니고 분명한 방향을 품고 있는 고민이에요. 포기하기엔 너무 좋아해요. 다시 생각해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실제 상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민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분들은 어차피 포기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눈만 높고 손이 안 따라와요 라고 자책하시는 분 계시죠? 눈이 높은 건 저주가 아닙니다. 성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안목이 좋다고 하잖아요. 보는 눈이 높아지면은 실력은 결국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낮은 사람은 고민조차 못해요. 여러분의 손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 아는 게 많아야 먹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은 눈을 따라갑니다. 체계만 있으면요. 사실은 저도 안목이 좋은 아티스트 축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안목이 좋아야 디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디렉션은 감독이에요. 내 눈에 차야 되는 거니까 결국 전체의 퀄리티가 높이는 게 내 눈에 차야 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힘들었던 애들 미안한데 그림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큰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건 한 걸음이에요. 단 이번에는 감이 아니라 체계 위에서 걷는 한 걸음이죠. 그 체계를 제가 이번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체계를 한 분 한 분한테 문서로 만들어 드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하루에 뭐를 몇 장씩, 주 단위 커리큘럼하고 데일리 과제까지, 또 40주짜리 커리큘럼이 나오거든요. 문서가 50장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번 독학 커리큘럼은 바로 그 40주 커리큘럼에서 혼자서도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만 추출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펀딩하고 있는 아이패드 드로잉 레벨업 팩, 그 독학 커리큘럼과 강의, 그리고 브러쉬 112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상위 구성에는 오늘 영상에서 보신 이 진단을 여러분 그림으로 직접 받는 1:1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컨설팅은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시간을 쓰는 거라 50개까지만 열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 멘트가 아니고요. 진짜 이게 한계예요. 물리적인 한계예요. 더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고요.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31일에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억해두라고 했던 번호 기억나시죠?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창작, 2번 완성, 3번 그림체, 4번 정체. 어떤 고민이 여러분 얘기였는지 번호만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많이 모인 고민부터
다음 시리즈에서 하나씩 깊게 파는 실전편으로 다뤄볼게요. 여러분의 고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림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진심이란 뜻이에요. 이번에는 체계 위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는 순간 실력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